반갑습니다. 저는 뇌졸중의 영양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릴 서울성모병원 영양사 김영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실은 제가 제일 먼저 이 부분을 언급드리려고 했는데 워낙에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인지라 앞서 교수님께서 살짝 얘기 주시고 또 답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영양사로서도 어떻게 풀어드릴지 어떤 궁금증이 해결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똑같이 어떤 음식이 좋을까? 어떤 걸 먹어야 괜찮을까? 아니면 아까 뭐 교수님께서 양파즙으로 대표하셨는데 땡땡즙이 좋다는데 이걸 먹어도 되나? 물론 해답을 얻으셨지만 제가 어떻게 풀어드릴지 같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셨을 건데요. 우선은 앞서 교수님들께서 많이 계속 얘기하셨던 뇌졸중의 위험 요인이라고 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당뇨, 심장질환, 스트레스, 음주 이렇게 꼽았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생활 습관, 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려야 할 식습관과 관계가 있는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시면 식습관을 잘 조절하시면 위험 요인이 되는 이러한 질환들과 이런 습관들을 좀 조절함으로써 내가 뇌졸중에 걸리지 않고 아니면 예방을 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어떤 식사 방법, 어떤 식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표준 체중이라고 하는 나한테 맞는, 알맞는 체중을 유지하시는 겁니다. 표준 체중은 이제 남자분과 여자분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이제 키를 우리 센티미터로 보통 표현하잖아요. 미터로 이제 교환을 해서 여자는 21, 남자는 22를 곱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귀찮죠? 오른쪽에 표로 다 계산을 해놨습니다. 얼른 눈으로 훑으셔서 내 키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서 좋은 체중이 얼마인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고 아마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이 체중이 나한테 좋은 체중인가? 너무 낮아? 아니면 난 잘 맞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표준 체중이 이 정도라고 하는데 나는 좋은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가?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언급할 때는 비만도라고 하는데요. 오늘 재셨던 체중이 있다면 그 체중을 앞에서 구하셨던 표준 체중으로 나눠서 100을 곱해보는 겁니다. 그럼 퍼센테이지로 나오는데 그럴 때 이제 결과적으로 딱 봤을 때 100%가 나왔다. 그러면 표준 체중과 내 체중이 딱 맞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체중을 잘 유지하셨다고 이제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딱 100% 맞추긴 힘들죠. 그래서 앞뒤로 10%까지는 좋은 체중, 적정 체중 범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셨을 때 이 초록색 라인, 그 다음에 주황색 옅은 라인까지 그 사이에 속해 있으시다면 110% 전까지 체크가 되어 있다면 나는 좋은 체중 범위구나, 이 체중을 유지하면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고 110% 이상이 나왔는데 120%까지는 아니고 그 사이다 하시면 나는 좀 과체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120% 빨간불 이상이 들어왔다 그러면 나는 좀 체중이 높으니 체중 관리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오늘 체중을 모르신다면 집에 가셔서 기억하셨다가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앞서 빨간불처럼 비만했다, 과체중이다 하면 체중 조절이 필요하겠죠. 좋은 체중을 유지하는 게 좋은 식사 방법이니까요. 체중 조절을 하려면 먹는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쉽지만 뒤에서도 또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시겠지만 운동하시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먹는 것과 운동하는 게 같으면 체중이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고 몇십 년 동안 유지했어요 하시는 분들 있죠. 그거는 먹는 양과 활동량이 좀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비만한 게 문제죠. 체중을 좀 감량해야 되니까. 그럴 때 좀 어렵겠지만 먹는 양을 좀 줄여주시거나 아니면 활동량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움직이는 거 아니면 먹는 거에 좀 변화가 있어야 우리가 건강한 체중 방향으로 줄이거나 아니면 너무 체중이 낮으신 분들은 좀 먹는 양을 늘리거나 활동량을 좀 조절하셔서 늘리는 방향으로 관리하실 수 있겠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참 애매하죠. 균형 식사. 말은 쉬운데요. 챙겨 먹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균형 잡힌 식사는 언제나 빠지지 않아요. 균형 잡힌 식사라는 건 뭘까요? 필수 영양소라고 하는 거, 우리가 몸에 꼭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포함하는 식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요 5가지를 주된 이제 영양소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영양소들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주기도 하고요. 머리카락, 손톱, 발톱 구성을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화장실을 가거나 이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 외에 물이나 섬유소도 필요한 영양소다라고 이제 언급하면서 권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수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서 한국영양학회에서는 식품 구성 자전거라는 걸로 이제 골고루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뒷바퀴 보면 엄청 크게 있는데요. 우선은 뭐 보이는 빵, 뭐 면, 떡, 밥 이런 곡류군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고기나 생선이나 아니면 콩 종류같이 고기, 생선, 달걀, 콩 식품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야채, 버섯도 있고 당근도 있고 이런 야채 종류, 채소류라고 하는 식품군이 있고 제철 여러 가지 과일들 있죠. 뭐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요거는 이제 과일류로 분류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유나 요거트 이런 종류들은 우유, 유제품류 해서 총 5가지 식품군으로 구성을 해서 이 뒷바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뭐 고기도 싫어하고 생선도 싫어해서 안 먹어요. 안 드셔요. 이쪽에 있는 식품을 안 드신다. 그럼 한 칸이 빠지죠. 자전거가 굴러갈까요? 안 굴러가겠죠. 네, 그래서 요 자전거의 표현은 요 5가지 식품군을 하루에 또는 한 끼 식사 중에 요 같이 포함해서 먹어야 자전거 바퀴가 굴러가듯 제대로 우리 몸이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림입니다. 앞서도 살짝 얘기했다시피 앞바퀴에 물이 있죠. 요즘에 물도 중요하다 해서 물 섭취 잘 하시는 거 중요하고 자전거 위에 사람이 타고 있죠. 쟤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열심히 움직이는 겁니다. 운동까지 하셔야 좋은 건강을 이제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전반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의사 선생님이 섭취량에 대해서도 살짝 얘기하셨는데요. 환자마다 아니면 또 사람마다 키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곡류군은 매일 한 2, 4회 정도 권고하고 있고요. 고기나 생선, 계란, 콩은 매일 3, 4회 정도 챙겨 드셔라 하고 있고요. 야채는 매 끼니 식사 때마다 최소 3끼 기준이겠죠. 2가지 이상을 챙겨 드세요 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과일은 하루 기준이고요. 하루에 한두 개. 우유도 이제 간식 개념이다 보니까 매일 한두 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나한테 적정량, 활동량에 따라서 골고루 식사, 필요한 양을 채워 먹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름진 음식 섭취 줄이는 겁니다. 우리 기름기 있는 음식들이 너무 자주 들어오면 혈관에 찌꺼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혈액에 돌아다니는 기름들이 자꾸 찌꺼기를 만들어서 혈관을 이제 좁아지게 만드는 역할.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어려운 말로 동맥경화라고 하죠. 이런 이유로 뇌졸중이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 속에 기름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 나쁜 지방이라고 하는 거를 좀 피하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고기 자체는 아니고요. 고기 부위가 있죠. 비계나 아니면 갈비나 좀 기름기가 많은 부위는 좀 피하시고 쇠고기로 선택하시는 게 좀 좋겠고요. 그 외에 뭐 버터나 아니면 크림, 요즘에 커피 좋아하시죠? 믹스커피 속에 있는 프림이라든지 이런 종류에도 나쁜 지방이라고 하는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멀리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아까 또 언급됐던 콜레스테롤입니다. 내장이나 아니면 알 종류, 노른자에 좀 예민해 하시죠? 그리고 장어, 새우, 해산물 쪽에도 좀 들어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피하실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좀 기름 비중이 많은 내장이라든지 알 종류는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 노른자도 좋은 다른 영양소도 같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피하시기보다는
지나친 섭취는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많이 제한하고 있긴 한데요. 트랜스 지방이라는 거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든 기름입니다. 가공 기름인데요. 대표적으로 마가린입니다. 그래서 마가린을 밥 비벼 먹는 경우 많으시죠? 그래서 이런 종류들의 기름들을 혹시 실생활 속에 좀 많이 드셨다면 요거는 좀 멀리 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방은 영양소예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하죠. 그래서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을 설명드리자면 아까 언급됐던 오메가3로 대표되죠. 그 지방이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칭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콩이나 두부 아니면 등푸른 생선, 식물성 기름, 견과류 등을 좀 자주 섭취하시는 게 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겠다. 특히 등푸른 생선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이상 드시면 심장이랑 뇌혈관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별로 친하시지 않으셨던 분들은 좀 선택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하지만 이 좋다는 기름도 지나치시면 체중이 늘 수 있습니다. 기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하게 드시는 거는 주의하셔야겠고요. 좋다는 것도 필요한 만큼 내 식사 안에서 챙겨 드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요리할 때 튀겨 드시는 것보다는 삶거나 찌거나 구우면 좀 기름기가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요리법으로 바꿔주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요. 우유, 아까 언급됐죠. 아마 좀 고소하게 맛이 있는 일반 우유 드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역시나 우유 속에도 기름이 있기 때문에 저지방, 무지방, 좀 담백하게 선택하신다면 조금 더 건강을 챙기실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단순당입니다. 단순당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단순해요. 구조가. 하나나 두 개로 이루어진 당이고요. 이 외에 종류로는 복합당이 있어요. 두 가지 다 탄수화물인데 구조가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복합당은 이제 현미나 잡곡같이 고구마같이 좀 구조가 복잡한 구조로 만들어진 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구조가 단순한 당을 자꾸 먹으면 우리 체중도 늘 뿐만 아니라 혈당도 올라가고요. 또 이게 당이었는데 우리 몸에 들어가서 기름기로 얼굴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또 역시나 이제 동맥경화나 영향을 줌으로써 뇌졸중이 이제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달달한 거, 설탕, 꿀 달달하죠. 기분도 좋아지고 하지만 이거를 포함하고 있는 사탕이나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종류들을 좀 멀리 하시는 게 이제 뇌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실생활에 이 단순당이 많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자면 우리가 자주 먹는 탄산음료나 이온음료 대신에 목마르시면 물로 좀 바꿔서 물, 텀블러 가지고 다니시면서 아니면 생수통 들고 다니시면서 물로 좀 자주 드시는 게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과일도 당분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을 하자면 과일도 챙겨 먹기는 해야 되니까요. 적당량. 근데 주스 형태보다는 생과일 형태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유가 요즘에 즙이 유행을 해서요. 많이 짜서 드세요. 하지만 그 즙에는 한 봉을 담으려면 생각보다 많은 당분 함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과일 형태로 챙기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커피 한 잔씩은 다 드시죠. 믹스 커피 아까도 언급했지만 프린뿐만 아니라 설탕도 함유되어 있죠. 또 아메리카노 드시면서 시럽 첨가하시는 경우 있어요. 아쉽지만 좀 씁쓸한 커피, 설탕, 시럽 넣지 않고 드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제품도 요구르트도 당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뒤에 영양성분표 보시면 당 함량이 적혀 있습니다. 좀 같은 제품이면 조금 적은 거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좀 저당으로 좀 강조된 제품이 있으니까 그거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써있는 건 무가당 무설탕인데 설탕이 들어있는 경우 있어요. 설탕은 아니지만 다른 형태의 감미료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써있는 것만 믿지 마시고 뒤에 당이 들어있는지 체크해 보시면서 선택하시면 훨씬 더 섭취하시는 것을 줄이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싱겁게 섭취하기입니다. 다들 손살이 찌시죠? 너무 싱거워서 못 먹어요. 네, 그래도 요즘에는 조금 만나뵈면 이 정도는 괜찮아요 하시는 분도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홍보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섭취율이 조금 나트륨 소금 섭취율이 좀 줄고는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2000mg, 5g, 소금 5g보다는 아직까지는 더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혈압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양념이나
이거 없으면 못 먹어야 하시죠. 김치, 장아찌, 그다음에 뭐 요즘에 라면이나 가공식품 이런 종류에도 소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친하셨다면 좀 멀리 하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식사를 관리하실 때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때부터 우선은 가공 안 한 거, 그냥 자연식품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가공한 걸 먹어야 된다 하시면 뒤에 영양성분표가 역시 있어요. 나트륨이 좀 적게 들은 거 선택하시면 조금 더 좋겠습니다. 요리할 때 소금, 된장, 간장, 고추장 적게 넣으셔야 됩니다. 간혹 물로만 희석하시고 국물까지 싹싹 하시면서 나는 밍밍하게 싱싱하게 잘 먹었어요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물로 희석되진 않습니다. 소금이나 이런 자체를 좀 소심하게 적게 넣어주셔야겠고, 어르신들 또 국물 없으면 못 먹어요 하시는데 국물의 염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거, 김치도 절여 먹는 것보다는 좀 한두 번은 쌈으로 좀 바꿔 드셔서 신선한 채소로 드시면 염분 섭취 좀 줄이실 수 있겠고요. 역시나 요리하실 때 이렇게 졸이지 마시고요. 삶거나 구워서 따로 뭐 와사비장이나 기름장에 살짝살짝 찍어 드시는 게 훨씬 더 싱겁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 짜면 맛없죠. 조금 입속임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맛있는 맛을 선택하시는 거. 그래서 식초같이 새콤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들기름 참기름 넣으면 좀 고소하니까 소금이나 고추장 덜 넣으셔도 조금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요. 외식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요즘엔 그래도 좀 싱겁게 해주세요 하면 좀 조절해주는 가게도 있고요. 또 뭐 비빔밥이나 아니면 다른 양념이 따로 있는 거면 뿌리지 말고 따로 달라 하셔서 따로 조절해서 드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지는 않은데 이제 저염 실천 음식점이라 그래서 삼삼급식소라는 이름으로 이제 소금 조절하는 이제 식대에 실천하는 이제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혹시 눈에 보이시면 기억했다가 식사하실 때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섬유속입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채소랑 일맥상통한다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섬유속은 우리 몸에서 소화도 안 되고 흡수도 안 되고 이제 지나가면서 빠져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변도 잘 보게 해주고요. 이제 포만감을 줘서 이제 체중도 조절하는 데 도움되고, 혈당 높으신 분들도 당도 좀 천천히 올라가는 데 도움을 주고요. 특히 이제 혈관과 관련해서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낮춰주는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뇌졸중이 발생하는 걸 조금 감소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섬유소는 잡곡, 채소, 해조류, 버섯, 과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식사에 어떻게 이런 섭취를 좀 늘려볼까? 우선은 쌀밥 좋아하셨으면 부드러우니까 좀 쌀밥이 편하실 수는 있겠지만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도정하지 않은 잡곡을 선택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야채나 과일은 생으로 드시는 거. 즙은 건더기를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섬유질은 주로 건더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고기나 생선, 계란 요리하실 때 양파나 마늘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 드시면 나도 모르게 한 젓가락 더 먹게 됩니다. 그래서 요리할 때 포함해서 드시는 거. 그리고 아무리 식사로 야채를 많이 먹는다고 노력하셔도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분들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입이 심심할 때 야채 스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오이나 당근이나 파프리카 이런 걸 좀 썰어 놓으시고 그냥 질겅질겅 씹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입 헛헛함은 좀 해소가 되고 섬유소 섭취는 늘리실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활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역시 외식 빠질 수 없죠. 근데 우리 뷔페 가면 어떤가요? 회나 고기 위주로 내가 오늘 본전을 꼭 뽑아야 돼 하시면서 회 고기 코너만 가시잖아요. 그러시지 마시고 야채 코너도 꼭 들려주시면 좋겠고요. 비빔밥이나 쌈밥이나 샤브샤브 같이 야채가 좀 포함된 메뉴를 선택하신다면 그냥 단품 드시는 것보다는 섬유소를 조금 더 챙겨 드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 정리하자면 6가지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 뇌졸중을 안 겪으신 분들도 있을 거지만 이미 한번 겪고 아까 보니까 약도 드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일부 약이 좀 음식이랑 연관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좀 혹시 드시는 약이 있다면 같이 좀 기억해 주십사 하고 담았습니다. 먼저 혈전 방지하는데 항응고제 중에서 와파린이라고 하는 약물을 복용하시는 경우에 영양소 중에서 그러니까 와파린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혈전이 안 생기게 하려고 피를 묽게 하는 역할이라면 비타민 K는 반대로 자연스럽게 피 계속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응고해주는 자연스러운 영양소입니다.
근데 이게 약을 드시는 경우에 이 비타민 K가 많은 음식을 드시게 되면 약효과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규칙적으로 들쑥날쑥하지 않고요. 양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비슷한 규칙적인 식사 패턴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고, 아래 표에 담은 주로 녹색 채소나 콩 종류에 있긴 한데요. 이거를 너무 중복해서 과하게 드시는 건 피하셔야겠고, 그래서 특히 즙이나 액기스 형태로 드시는 건 피하셔야겠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밑에 항혈소판제 실로스탈졸과 이제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의 경우 자몽 주스, 과한 양의 자몽 주스랑 같이 드시는 경우에는 그 약물의 체내 농도를 높여가지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언급했던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같은 음식을 좀 주의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던졌던 질문 혹시 좀 해결이 되셨나요? 아마 영양사가 와서 이 음식이 제일 좋습니다. 이 음식이 제일 나빠요. 이것만 안 먹으면 됩니다. 하셨던 답을 원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쉽지만 특정 식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식품 활용하셔서 식습관 좋게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뇌졸중은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중요하죠. 그래서 가끔 만나보면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먹고 왔는데 갑자기 어떻게 변해? 이렇게 얘기들 하십니다. 그렇죠. 어렵죠. 하지만 한 번씩 한 가지씩 욕심내지 마시고 한 가지씩 실천하시고 적응하시고 하면 그게 언젠가는 내가 좋은 식습관을 갖고 있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이번 시점으로 이 시간 이후로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마지막입니다. 진짜 스트레스, 뇌졸중이랑 아까 연관이 있다 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지는 말아야겠죠. 그래서 입만 즐거운 식사는 아니더라도 조금 즐겁기도 하고 건강도 챙기는 식사로 건강 잘 챙기셔서 더 뇌졸중의 위험을 겪지 않고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